일본 영어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영어 문법과 단어 암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바로 그 수업. 우리나라의 수업의 99%는 다 이렇다 볼 수 있는데요. 영어 회화도 마찬가지예요. 발음을 가르쳐 준다든지 그런 거 다 오히려 영어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내가 하는 수업이 정말 만족하다라고 도움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도움 안 되는 수업은 있겠는가, 과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실 게 하나 있습니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머스턴의 고육준 선생입니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뭔가를 인식하는 데는 눈으로 보거나 또는 말을 듣거나 글을 보거나 기타 등등 데이터를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지각한다는 얘기죠. 인지를 통해서 안다는 거죠. 식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인식의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볼 때 중간에 필터링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거는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들어왔을 때 바나나가 노란색이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걔는 회색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걔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인지가 되지만 그걸 식별할 때 달라지는 거죠. 제가 아무리 인간이 걔한테 야 말을 할 수 있다 가정한다면 야 이거 회색 아니라 노란색이야 말하더라도 걔는 뭔 소리야 이거 회색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그것은 인간은 어떤 경우도 진실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왜 노란색으로 보았는지를 뒤에서 나를 또 봐야 돼요. 왜 이랬을까 내가를 보고 나면 정확하게 이게 왜 노란색으로 보였는지를 가시광선과 기타 반사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시각의 한계 기타 등등 그런 걸 통해서 본질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미국 사람이 받아들인 대로 영어를 인식해야지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미국 사람이 의미로 받아들이죠. 아니면 뭐할 때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구조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구조 배울 때 주어, 동사, 주격, 보어, 비동사 이러면서 배우다 보니 이것을 받아들일 때 색안경을 구조로 봐요. 미국 사람 의미로 보고요. 그래서 평생 영어를 공부해도 이 색안경을 다시 말하면 아까 바나나를 회색으로 보고 있는 이 개처럼 우리는 그들이 왜 노란색을 보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려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방식,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인식의 체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 인식의 시스템, 이 인식의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은 바나나를 회색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우기는 거죠. 그 옆에 있는 강아지에게 또 얘기하는 겁니다. 봐, 회색 맞지? 상대방도 맞아. 동의해서 만든 게 강의예요. 그게 문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강의는 어떤 경우라도 평생 영어 공부해도 안 됩니다. 그 중에 뛰어난 학생들은 스스로 그것을 찾아내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그 학생 갖고 있는 인식의 체계가 이 색안경을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 영어를 미국인이 받아들이는 영어에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들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설명할 수 있다? 설명 못한다.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바나나를 보는데 바나나를 왜 노란색을 보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지만 그게 진짜 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어는 영어로 인식해야지 그 정답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강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지금 보고 있는 문제는 지금 보게 될 문제예요. 지금 보여줄 건데요. 이 문제는 바로 이걸 통해서 한번 같이 독해를 한번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2020년도 건국대 편입 영어 독해 27번 문제입니다. 과연 학생들은 어떻게 영어를 배우고 있는가 보시고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입시 영어나 무슨 영어나 이런 것들 다 쓸데없는 거야?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을 좀 돋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경우도 그렇지 않아요.
독해는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창구입니다. 이걸 버리시고 나서 듣기만 한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독해와 듣기는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따라가는 것도 아쉽고요.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듣기만 많이 한다고 소용없습니다. 회화 강의 한답시고 듣기만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인지가 되지 않으면, 인지가 된 상태에서 인식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팝송을 100날 들어봐야 영어가 안 되는 거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해석하는 학생들은 또 뭐냐면 문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99% 100%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자,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과연 이렇게 설명하는지 안 하는지. 아브라함 링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치사 to가 들어가서 대통령직으로 1980년대에 가는 선거. 자, 이게 동사고 전치사 명사가 목적어. 이게 도치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뭐를? 클라이막스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링컨의 선거가 뭐로 가져왔다? 클라이막스로 가져왔다. 장기간에 그렇게 골마 터진 그런 논쟁. 그것은 바로 상대적 우위. 내가 더 강하다. 그렇죠? 연방과 주 정부 사이에 그런 거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걸 클라이막스로 가져왔다. 어때요?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나 미국 사람이 이렇게 인식할까요? 미국 사람은 이게 도치. 이게 도치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절대 그럴 리 없죠. 그들은 보다시피 구조로서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필터링 자체가 안경을 썼는데 그들은 의미로서 다가가요. 의미로서 가기 때문에 이 구조 같은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의미로. 제가 말하는 말을 설마 여러분 구조 따지지 않겠죠. 구조 따지다, 따지다는 동사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영어 강의 99%는 아니 100%는 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좋아라 듣고 있죠? 한심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죠. 그게 현실이니까. 저도 인정합니다.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그들이 일타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주류다 보니 그게 틀린 게 주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들 미친 듯이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경주마처럼 옆에 가려고 계속 가는 겁니다. 맞아요. 200년 전에 300년 전에는 지구는 분명 평지였고 지구는 분명 태양이 도는 거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나 얘기 때요. 느끼는 거로 경험으로서 알 수 없다. 노란색 바나나가 노란색으로 보이는 경험 맞잖아. 진실이잖아. 말하면 아니에요. 경험은 여러분을 속일 수 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이성이 들어가야 돼요. 바로 과학적 분석. 과학적 분석해보니 영어는 그게 아닌 거예요. 겉보기에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구조로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겉보기. 그냥 겉보기야. 그러니까 주어 동사 말하는 순간 걔는 그냥 쓰레기야. 그 강사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의미로서 다가가는 것은 제 강의에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그냥 설명하면서 해석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링컨의 그러한 대통령직에 1980년대에 대통령직 선거가 결국 클라이막스로 가지 않는데 오랫동안 그래 골마 터진 그런 서로 간의 우위, 연방이 먼저냐 주정부가 먼저냐라는 상대적 우위에 대한 논쟁의 클라이막스가 됐어요. 관계없는 문장을 찾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의 취임식 때 6개의 남부주들이 결국 유니언, 그 미국 연합에서 그 연합에서 탈퇴를 하고 페더럴, 자, Confederate State, 이게 남부연합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남부연합을 형성했다. 곧 5개가 더 많이 따라왔어요. 자, 전쟁이 따라왔겠죠. 남북 사이에. 그래서 헌법에 의한 합법적 정부에게 아주 혹독한 테스트를 치르게 했어요. 4년간의 유혈이 낭자하는 그러한 전쟁 후에 그 미국 연합은 결국 보존됐어요. 그리고 4 밀리언 아프리카 아메리칸 노예들이 결국 자유가 되었고 전 나라가 뭐에서 풀려났죠? 그렇게 포갑적인 노예의 무게, 노예 제도의 무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벗어나게 된 거죠.
자, 네. 자, 그래 억압적인 무게에서 그러한 노예제도라는 아주 무거운 무게가 있겠죠. 폭압적 무게. 거기서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뭐 맞는 거죠. 현재까지는 별 문제 없습니다. 자, 근데 전쟁이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러 가지 점에서 볼 수 있어요. 다른 점에서 관점으로 보면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바로 이거 마지막 폭력적 양상이었다. 두 지역의 서브컬처라면 밑에 하위 문화란 말도 되고 밑에 다른 문화란 말도 돼요. 두 개의 지역의 다른 문화 사이에서의 갈등의 폭력적 양상이었다.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또는 붕괴적 민주적 정치 시스템의 붕괴로 보는 것도 있고 또는 수십 년간의 사회개혁의 클라이막스였다라고 보는 것도 있고 또는 피브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바로 극적 전환의 그런 장 아메리카의 인종 문제의 역사에서 아주 극적으로 돌아가는 변화의 장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전혀 문제 없죠. 자, 전쟁 그 자체만큼 중요한 건 바로 이 엉켜있는 문제예요. 자, 이게 엉켜있는 문제라면 뭔가 복잡한 문제라는 얘기죠. 이 패배한 그러한 남부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가? 아무리 인터프리트 해석한다 어떻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 남북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위대한 헤로이즘 영웅적 행위 희생 승리 비극 뭐 이러한 이야기로서 그 스탠드아웃 된 거죠. 그러한 상황의 이야기로서 남아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어떻게 하느냐고요? 해석해 보면 글 사이에 공감이 떨어지잖아요. 글과 글에는 서로가 연관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다는 건데 여러 가지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했죠.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관점 아주 쭉 나오죠. 이런 관점 하다 갑자기 중요한 건 복구다가 아니라 중요한 건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결과죠.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남북전쟁은 여전히 이런 상태로 이러한 스탠드에 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에 스탠드에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정리한 거죠. 앞에 있는 거를 이렇게 연결돼 있죠. 반면에 이는 관련이 없죠. 정답에서 관련 없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이렇게 풀면 되는데 문제는 뭐죠? 시간 안에 풀 수 있느냐예요. 시간 안에. 이게 주어진 시간이 60분이라고 한다면 60분은 적어도 10분 이상은 남아야죠. 이거 남지 않으면 여러분 독해 못하는 겁니다. 시간이 중요해요. 정확도는 시간과 비례해서 올라가요. 시간을 만약에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의 독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셔야 돼요. 자, 이거 적어도 90점 이상 맞을 수 있는 겁니다. 건대의 문제는 제가 봤을 때 90점 이상 맞을 수 있어요. 시간 10분 이상 남을 수 있고 최소 그 정도는 돼야 될 수 있는 문제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